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자, 정부가 주택의 공급 규모를 총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내에 공공택지 84만 가구, 정비 39만 가구, 그리고 기타 4만 가구 등 총 127만 가구의 주택을 차례대로 공급한다라는 계획인데요. 지역적으로 서울에는 36만 가구가 공급이 되고요. 인천에 15만 가구, 그리고 경기에 75만 7천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자, 그동안 정부는 2017년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부터 최근에 이 8사 대책까지 정말 다양한 공급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 이번 공급 계획을 통해서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효과를 좀 앞당기겠다라는 의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정말 다양한 정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쏠쏠한 정보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대표님, 오늘은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최근 문의 중에 실수요자들 아니면 일시적 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 시점에서 매수하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네. 자, 6.17 대책 그리고 7.10 대책 이후에 주택가격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준비된 이슈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는 불안이 최근 30대들의 부동산 투자를 부추긴다는 말도 있는데요. 이처럼 부동산은 소비자의 심리가 중요한 만큼 연이은 부동산 대책 발표가 주택가격 동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주택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7.10 부동산 대책 발표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서울 아파트 가격은 0.39% 오르면서 지난주 0.53%보다 상승폭이 현저하게 낮아졌고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역시 지난주 0.29% 올랐던 것에 비해 0.21% 오르면서 상승률이 누그러졌습니다. KB부동산정보팀 관계자는 서울 주택 매매 시장에서 더딘 안정화가 진행 중이고 서울 전셋값은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최근의 상승 흐름이 다소 주춤하며 눈치 보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집계된 주택가격 동향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 공급 대책까지 총 23번째 대책이 나왔습니다.
자, 오랜만에 주택가격 동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710 대책, 617 대책 이후의 주택가격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인데요. 지금 제가 거놓은 시점이 올 6월 17일 617 대책이 나온 시점에서 최근 710 대책이 나온 시점의 꺾은선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더디지만은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양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치는 수치일 뿐인데, 자, 보시는 대로 전국적으로는 0.2%가 상승을 했고요. 5대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0.13% 상승. 수도권 지역,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은 0.25%가 상승을 했습니다. 전주 대비, 전전주 대비해서 상승폭은 둔화가 됐지만 아직까지도 매수 심리가 살아있는 현 시장의 모습을 좀 보고 계시고요. 자, 전국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전국적으로는 0.2%가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국회, 청와대, 천도 얘기가 나오면서 세종시가 2.62% 정도의 주간 변동률로 최고의 상승률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는 서울이 0.39%, 대구, 광주 순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의 주간 변동률이 상승을 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분석을 좀 해볼 텐데요. 지역별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에 대한 분석입니다. 서울 지역 0.39%가 상승을 했습니다. 전주 0.53%보다 현저히 낮아진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적인 매수 우위 지수, 뒤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129.8보다 하락을 해서 119.6%로 전국 매수 우위 지수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요. 매매 시장에서 보시는 대로 더딘 안정화가 진행되고 있다. 더디다는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는데 일단 이 더딘 부분이 어디까지 또 어떻게 반등을 할지 아니면 꺾어서 하락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정책의 실효성 자체를 좀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경기권,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 수도권,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전주 대비해서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자, 5대 광역시도 대구, 부산, 울산, 대전, 광주 모두 상승을 했고요.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도 하락이 아닌 모두 상승을 하고 있는 지역별 아파트 매매 가격에 대한 주간 변동률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서울로 들어와서요. 서울 구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상위 5개 지역 같은 경우는 강남 지역이 아니라 강북 지역, 중랑구, 종로구, 노원구, 은평구, 성동구 순으로 최고 중랑구가 0.78, 그리고 종로구가 0.77%가 상승을 했는데 그 주된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전 지역이 전주 대비해서 상승은 했습니다. 대신 상승폭은 둔화된 모습이고요. 자, 중랑구, 종로구, 노원구, 은평구, 성동구 순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특히 중랑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자들의 문의는 많지만 수요에 비해서 매물이 부족합니다. 그 또 지역 중에서 상봉동과 망우역 일대 같은 경우에는 복합 역사 개발 그리고 상봉 터미널 개발 계획과 동부가선도로 지하화 사업, 면목성 개통 예정 사업과 중하1 재정비 촉진 구역 등 개발 기대감으로 인해서 매도 호가가 꺾이지 않는 지역이 현재 중랑구 지역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매매 및 임차 거래에 대한 거래는 많이 줄었지만 명륜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의 수요, 그리고 종로, 광화문, 창신동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직장인 수요로 인해서 매수세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소형의 경우 월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월세 수익용 부동산의 투자 수요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종로구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에서 경기도 지역으로 넘어왔습니다.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장 상승률이 높은 지역이 구리 지역이고요. 그리고 수원 영통, 광명, 경기도 광주, 안산 상록구 순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는데, 지역별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경기 지역. 전주 대비해서 0.29%의 전주 대비해서 상승폭은 낮아진 게 맞습니다. 자, 구리, 수원, 영통, 광명 모든 광주, 안산, 상록구 지역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하락 지역은 없습니다. 또한 부천 지역 같은 경우에도 부평, 연수구, 중구, 그리고 계양구, 미추홀구, 전주 대비해서 모두 상승한 수도권 지역 경기 일대, 그리고 인천 지역이 상승폭은 둔화됐지만 아직까지도 상승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안정화는 된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집값의 원상 회복까지는 아직까지도 지금 더디지 않나, 멀지 않았나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중에서 구리 지역 최근에 태릉 골프장 개발, 육군사관학교 이전 계획 등으로 인해서 구리 지역이 행정구역상 일부 지역이 구리 지역의 관할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개발 계획으로 인해서 광역교통망이 GTX B 노선이 갈매역 정차에 대한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갈매역 주변 역세권 중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매매가가 갈매역 역세권 중심으로 크게 오르고 있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구리 지역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수원 영통구와 인천 연수구입니다. 수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 수요자들의 중소형 평형대 위주로의 매수 문의가 꾸준히 많고요. 리모델링 호재가 있는 메탄동 인광, 영통동 신나무실 주공, 그리고 우만동 재건축단지, 그리고 인덕원 동탄선 복선전철 개통 호재로 인해서 주변 단지들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인천 지역입니다. 자,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송도동, 연수동 일대의 신축단지 위주로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저평가 단지로 지역으로 보이고 있는 옥년동 일대의 단지들이 수인선 8월 개통, 그리고 옥골 재개발 개발 계획 등으로 인해서 투자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상승세도 유지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개별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앞으로의 어떤 전망에 대한 부분을 두 페이지 정도를 가지고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지역별 매수 우위 지수의 주간 추이입니다. 자, 100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는 매수자가 많은 거고요. 아래쪽으로는 매도자가 많기 때문에 100의 위쪽에 있는 그래프라고 하게 되면 향후 앞으로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안정화나 아니면 보합, 아니면 하락의 진행 부분으로 예상할 수가 있는데, 자, 보시는 대로 전국적으로는 75.9입니다. 그러나 위쪽으로 올라와서 서울, 강북, 강남 지역의 매수 우위 지수를 보시면 617 대책, 그리고 710 대책 이후에 꺾이긴 했지만은 아직도 120배 가까운 매수 우위 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서울권에 있어서의 매도자보다는 매수자가 많은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심리적으로. 또 물건 또한 전세 물량이 줄면서 가격 부분이 상승의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보시는 대로 전국적으로는 75.9로 하락을 했습니다.
서울 지역도 하락을 했습니다. 강남 지역도 하락을 했고 강북 지역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수치상으로는 상승세에 둔하지 가격에 있어서의 원점 회복까지는 아직까지도 더딘 모양새, 아직까지는 예견할 수 없는 모양새고요. 과연 공급 대책과 규제 대책에 의해서 이 그래프의 수치가 어디까지 내려갈지, 아니면 기존의 수요자들의 어떤 심리적인 똘똘한 한채에 대한 부분이 열망이 어디까지 지속이 될지에 대한 부분 자체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주택가격 동향을 말씀드리면서 월간 선도 50지수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월간 선도 50지수, 서울권, 대한민국 대표적인 아파트 단지들 상위 50개 단지의 가격 추이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2018년도 1월 달부터 현 시점까지 상위 50개 단지의 아파트 가격 추이 곡선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그때그때의 어떤 규제 정책에 따라서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였지만, 결론적으로 대책에 의해서 선도 아파트들의 가격대가 둔화는 됐지만 우상향 곡선을 계속적으로 그리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 2018년도 9.13 대책의 그 시점을 봤을 때 비슷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강하다 했던 9.13 대책의 대책 이후에도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곡선, 6.17 대책, 7.10 대책 이후에도 다시 꺾이지 않는 매수 심리, 본 그래프를 봤을 때 실수요자들,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규제정책으로 인해서 법인 소유의 주택들이 풀리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는 다시 한번 높은 가격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내 집을 만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망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특히 실수요자분이나 아니면 일시적 2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 타이밍을 하루라도 빨리 잡는 부분이 올바른 부동산 전략이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7.10 대책 이후에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그 이후의 주택가격 동향에 대해서 짚어드렸고요. 특히나 각 지역의 특징이라든지 현황별로 또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매수 심리가 살아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무리 규제를 한다고 해도 내 집을 갖고 싶은 욕망은 이 꿈은 또 버려지지 않는 거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 제 주변에서도 요즘 정말 부동산 시장 힘들다, 어렵다 하시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참 난감하다 하시면서 제가 이 부동산 시그널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거든요. 자, 하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대1로 맞춤 상담 받아볼 수 있는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미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자, 1대1 맞춤 상담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선착순 4명이 한정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약 꼭 하고 꼼꼼한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내 집 팔 땐 집통! 빠른 매물 확보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가능할까요? 허위 매물 0%, 검증된 실매물만 존재합니다. 상세한 매물 정보가 한눈에, 건물 종합 정보, 실거래가 등 다양한 매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편한 매물 확보. 한 번의 클릭으로 매력적인 매물을 확보하세요. 허위 매물 없이 좋은 매물 구할 땐 내 손안의 중개실장 집통.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박승효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보내주신 사연들 문자로 보내주신 문자들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자입니다. 끝번호 4572번이고요. 현재 동탄 2기 신도시 아파트를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병점동 마을 주공 7단지 또 20평형하고 인근에 있는 병점 신미주 24평형 중 하나를 추가로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결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하시면서 자, 그리고 취득세율에 대한 부분도 궁금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세율이 적용될까요 하셨는데요. 현재 동탄 2기 신도시에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 아파트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매수 고민입니다. 또 그렇게 되면 2주택자이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한번 체크해 볼까요? 세금에 대한은 저번 주에 제가 했었죠. 지금 8월 11일 날 국무회의에 통과하고 네. 8월 12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8월 12일부터. 네. 그러면은 12일 이후부터 매입분에 대해서는 지금 동탄 지역에 하나를 소유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 지역도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취득세율은 8%입니다. 8%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추가적인 투자를 할 때 투자 물건, 투자 지역, 그리고 투자 기간이 있겠죠. 지금 비슷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있어서 가장 제가 볼 때의 핵심 관점은 뭐냐면 투자 기간입니다. 투자 기간을 5년에서 10년 이내의 중단기로 갈 것이냐 아니면 10년 이상의 중장기로 갈 것이냐에 서 제가 볼 때는 선택이 달라진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중단기 5년에서 10년 이내로 가신다고 하게 되면은 신미주가 맞고요. 10년 이상의 장기로 가시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마을 주공 7단지가 맞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렸고요. 자, 그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지금 안화동 마을 주공 7단지입니다. 자, 743세대. 2004년도에 준공이 완료돼서 17년 차입니다. 지금 20평형대 말씀을 하셨고요. 20평형대 현재 자, 보시는 대로 2억 5천에서 2억 6천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20평대 아파트인데 중요한 건 용적률이 174%입니다. 아직 17년 차지만은 나중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할 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의 용적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개발 계획을 좀 보시면 교통 호재가 있습니다. 2026년도에 개통 예정인 인덕원 동탄선 능동역이 인근에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한 500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 향후 역세권 아파트로 변모할 수 있는 교통 호재가 자리 잡고 있고요. 자, 그러면 바로 인근에 있는 신미주 아파트를 좀 보시겠습니다. 동일하게 위쪽으로 바로 뭐 다른 단지 하나 끼고선 양쪽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자, 보시는 대로 아까 전에 주공 7단지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신미주 아파트입니다. 신미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총 세대수가 470세대 그리고 99년도에 준공이 완료돼서 22년 차입니다. 단 용적률이 3종 주거지역에 있기 때문에 230%의 용적률이 있고요. 가격대 좀 전에 봤던 주공아파트 20평대하고 가격대가 비슷합니다. 한 4평 정도 더 많은데 자, 보시는 대로 5억 9천에서 형성이 2억 5천9백에서 2억 6천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현재 지금 병점동 병점 신미주 아파트를 보고 계시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2026년도에 인덕원 동탄선 개통으로 인해서 한 200m 이내에 신미주 아파트의 역사, 능동역이 자리 잡습니다. 제가 좀 전에 처음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현 시점에서 평당가를 봤을 때는 위쪽에 주공아파트가 높습니다. 아직까지 신미주 아파트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현 시점의 가격이 아니라 어차피 투자 목적에서 기간을 봤을 때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매도를 할 것이냐에 있어서 그때의 시점의 미래 가치를 봤을 때는 능동역이 향후 6년에서 7년 사이에 개통이 되는 시점에서는 그래프선이 가격선이 꺾어져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중장단기 기간에서는 신미주 쪽이 맞고요. 그러나 어차피 역사가 들어오고
둘 다 역세권 아파트로서 한 100m, 200m 정도의 차이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본 아파트가 직접적인 개발이 가능하느냐 안 가능하냐에 따라서 또 가치가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10년 이상을 보신다고 하게 되면 주공 아파트로 들어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단기로 볼 것인지 장기로 볼 것인지 나의 투자 계획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추천해 주신 아파트 한번 매수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지금 바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려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자 확인합니다. 끝번호 3340번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자, 상암동 월드컵 파크 4단지 33평을 매수하고 싶은데 어느 금액대에 사야 하는지 또 정부 대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언제쯤 사야 하는지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자, 상암동의 아파트입니다. 월드컵 파크 4단지 아파트인데요. 매수 시기를 한번 알아볼까요? 매수 시기 많이 질문 받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제가 상담하면서 답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가 주변의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내용으로 인해서 다주택자 물건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법인에 대한 보유세를 높였으니까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자, 법인을 제외시켜 놓고 개인들의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언론 뉴스에서도 보듯이 다주택자들, 정치권도 그렇고요. 보시는 대로 대부분 1세대 1주택 1가구를 남기기 위해서는 가장 내가 선호하는 걸 남깁니다. 지금 보시는 지역의 상암동 월드파크 아파트 나름대로 상급지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들이 나중에 주변 서울권 외곽 지역, 수도권 지역에 매도를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가져갈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매수 시점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요. 현 시점에서 가격대가 11억대 11억 중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1억 4천에서 11억 7천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데 33평 말씀하셨고요. 자, 791세대 15년 차입니다. 주변에 아파트들을 보시면 지금 상암중학교 바로 옆에 있는 게 지금 월드컵 파크 4단지인데요. 주변에 이 파란색으로 나뉘어져 있는 아파트들이 상급지, 1급지 아파트입니다. 보시는 대로 그 안에서 지금 4단지 같은 경우에는 평당가가 3,400 정도 나옵니다. 3,400 정도. 가장 높은 가격대의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내에서 선도하는 아파트입니다. 가격대를.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주변에 앞쪽으로는 수색역이 있고요. 또 바로 인근에 보게 되면 디지털 미디어역,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그리고 6호선까지 트리플 역세권이 형성이 되어 있고 또 향후에 부천 원종에서 홍대까지 이어지는 상암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지역적인 부분에서도 우수하고요. 또한 본 아파트 같은 경우 그 지역 내에서도 대장주 아파트이기 때문에 시기적인 면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매입하시는 게 맞고요. 다주택자 물건이나 휴 규제 대책으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부분 자체는 기대하지 않는 부분 자체가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혹시나 하는 부분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신다고 하게 되면 잘못된 거고요. 제가 볼 때는 현 시점에서 가장 본인에게 맞는 금액대의 아파트를 매입하시는 게 올바른 전략이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매수 시기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괜찮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체하지 마시고 먼저 잡아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끝번호 7365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이고요.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신정마을 8단지 현대성호 아파트 25평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파트를 매도하고요. 성복동의 수지 강남빌리지 33평으로 갈아타기 전망이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자, 이 풍덕천동에서 성복동으로 갈아타기 전략입니다. 아파트 전망 한번 체크해 볼까요? 갈아타기. 일시적 2주택자들에 있어서의 갈아타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세테크나 아니면은 자본이득에 있어서 큰 이득을 볼 수가 있는데요. 결론적인 말씀은 갈아타는 게 맞습니다. 현 시점에서 갈아타시는 게 맞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이 지금 현대 신정마을 8단지는
풍덕청동에서 오래된 아파트이긴 하지만은 나름대로의 선도 아파트입니다. 대장주입니다. 1239세대 또 25평대가 단일 평수로 있습니다. 인근에 신분당선 수지구청역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용인 플랫폼 시티가 향후 개발 계획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본 신정마을 8단지 같은 경우에 향후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갈아타기에 있어서 지금 성북역 인근에 있는 강남빌리지를 갈아타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좀 더 넓은 평수에서 실거주를 하면서 가격 상승에 대한 폭 자체가 어떻게 됐느냐를 한번 봐야 됩니다. 자, 2018년도 1월 달부터 현 시점까지 본 아파트에 있어서 현 정권에 들었을 때 한 2억 5천 정도가 가격 상승을 보였습니다. 가격 상승을 향후도 계속 오를 여지가 있다고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성북동 수지 강남빌리지 2차 같은 경우에 성북역에서 바로 붙어 있습니다. 성북역에서 바로 인근에 있고요. 세대수는 428세대로 신정마을보다는 적고요. 중국연월 같은 경우는 2001년도로서 2020년 차입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준을 2018년도 1월로 잡고 25평과 33평대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을 보면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투자 자금이 좀 더 들어가긴 하지만 2억 후반에서 9천대에서 3억대가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선도 아파트는 아까 신정마을이긴 하지만 본 아파트에 있어서 넓은 평수의 실거주를 향유를 하면서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승률의 우위에 탄력적인 부분이 우위에 있는 강남 수지빌리지로 옮겨 타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볼 때는 올바른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동일하게 용인 플랫폼 시티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강남빌리지로 옮기셨다가 향후에 용인 플랫폼 시티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는 전략도 굉장히 올바른 투자 전략이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갈아타기 찬성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는데요. 정말 매수를 해도 괜찮은 건지, 매수를 한다면 어디를 해야 되는 건지, 규제 정책 계속 나오는데 내 부동산에 대한 영향은 없는 건지, 또 세금에 대한 부분까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세미나 통해서 전문가와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랄게요. 자, 1대1 맞춤 상담으로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대표님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선착순 4명에 한정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약 꼭 하고 찾아가시길 바랄게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네,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보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2가지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개요 정보부터 알아봅니다. 영등포와 여의도 지역, 서울시 2030 플랜에서 개발계획에서 3도심으로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개발계획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2030 플랜에 잡혀있는 지역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영등포동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자,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있고요.
자, 전용 면적은 29.99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은 한 14평 정도가 됩니다. 자, 지상 1층부터 8층까지 총 14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방 2개, 거실, 욕실 구조로 투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준공이 2020년도 6월에 준공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매매가는 3억 4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개발계획 3도심에 속해 있는 영등포동 도시형 생활주택이었습니다.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소개해드리고요.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로 약 4분 거리 역세권에 위치한 주택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영등포는요, 3도심으로서 2030 플랜으로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등포동이 얼마나 좋길래 입지 얼마나 좋은지 한번 확인해 보면서 그렇다면 또 얼마나 많은 호재가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와 호재 알아볼까요? 네, 본 물건에 대한 입지와 개발 호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위쪽으로 보시면 영등포 구천역 2호선과 5호선의 환승역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자, 아래쪽으로는 1호선 영등포역도 이용이 가능하고 추후에 개발 호재 잡혀 있는 신안산선까지 들어오면 4개의 호선을 활용할 수 있는 교통 여건에 있어서는 굉장히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본 영등포동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급대책에서도 발표했듯이 서울시의 3.3% 정도가 차지하고 있는 중공업 지역 내에 위치해 있고요. 토지의 용도는 중공업 지역입니다. 바로 인근에 여의도 업무단지가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만큼은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입지 여건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변에 아크로타워 스퀘어, 그리고 타임스퀘어, 그리고 여러 백화점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2030 직장인들의 어떤 생활 편의성까지도 도모시켜 놓은 입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개발 호재인데요. 제가 처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30 플랜에서 3도심으로 지정되어 있는 한강도성, 영등포, 여의도, 그리고 강남 지역 3도심입니다. 보시는 대로 영등포와 여의도 지역이 3도심 지역 내에 안쪽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고요. 본 물건 주변으로 국제금융 중심지로서 국제금융 기능을 할 수 있는 개발 계획이 자리 잡고 있는 본 물건의 개발 호재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보시는 대로 영등포 뉴타운 중심지형 사업으로 해서 상업 업무시설의 강화, 그리고 용적률이 상향되는 지역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3도심 지역으로서 보시는 대로 대규모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인근 지역의 도시환경 재정비 사업을 통해서 신긴 뉴타운, 그리고 물레동 영등포역에 있어서의 재개발 뉴타운 사업이 진행이 됐고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또한 좀 전에 교통호재 말씀드렸듯이 지난 연도 9월 달에 착공이 들어간 신안산선의 교통호재로 인해서 여의도를 지나서 서울역까지 들어갈 수 있는 신안산선이 한참 공사 중에 있고요.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보시는 대로 서부권에 있어서 상습 정체 구역이었는데 제물포 터널과 서부 간선도로의 지하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으로써 지하화 터널길이 2021년도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상 같은 경우에는 공원화로 23년도에 탈바꿈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어서 주거 여건의 개선까지도 받을 수 있는 본 도시형 생활주택의 입지와 개발 호재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 입지와 호재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교통이 가장 큰 호재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역세권으로서 지하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또 이 지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버스 노선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직장이 어디이든지 친구와 약속이 어디이든지 전혀 걱정이 없는 지역이 바로 이 영등포거든요. 자, 그만큼 교통의 편리성 하나는 정말 최고인 지역입니다. 이 교통이 주는 가치 상승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해인데 더 좋아진다고 하죠. 다양한 정비 사업으로 앞으로 조금 더 깨끗해지고 또 고급스러워질 수 있는 지역 영등포동 체크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신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소개해 드리는데 이 건물은 또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 또 가격적인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에 대한 건물의 특징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말씀드리기 전에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현 임대사업자 내용이 변경이 되면서 아직까지 취득로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단 8년이 아니라 10년 장기로 가면서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다라는 부분으로 첫 번째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내부를 보시는 대로 인근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젊은 층들 아니면 신혼부부들이 들어와서 임대차로, 요즘에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임대차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부분으로 활용하신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만큼의 탄탄한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내부 구조를 보시겠습니다. 자, 문을 1층으로 들어와서 엘리베이터와 CCTV가 모두 완비되어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현관문을 들어오게 되면 중문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적인 활용도를 높여놨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거실의 모습인데요. 자, 보시는 대로 화이트 톤 그리고 천정형, 우물형 천정 부분으로 시공을 해놨기 때문에 좀 더 넓은 개방감이 본 건물의 특징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거실, 그리고 주방, 그리고 양쪽으로 두 개의 방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의 모습인데요. 자, 주방, 기역자형 주방으로 되어 있고요. 자, 냉장고, 그리고 에어컨, 세탁기가 무상으로 지원이 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내부 옵션 특징을 보고 계시고요. 방입니다. 넓은 큰 방과 작은 방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건물의 특징. 1인이나 2인, 직장인들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생활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넓은 구조의 공간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영등포동 도시형 생활주택 예상 매매가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예상 매매가는 3억 4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재 전세로 임차가 맞춰져 있는 부분이 임대보증금이 3억 원입니다. 투자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4천만 원이면은 본 도시형 생활주택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내가 임차 수요로 인해서 임차에 대한 부분으로 있어서 지금은 매입이 아니라 전세나 아니면 월세로 생각하신다고 하게 되면 특히 전세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정도의 투룸 구조의 신축 주택의 전세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매수, 두 번째는 임차가 가능한 영등포동 도시형 생활주택의 예상 가격 분석까지 마무리해드렸습니다. 네, 건물 특징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신축으로 인해서 이제 입주자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는 중문이 또 눈에 띄었는데 사실 친구네 집 갔을 때 문 딱 열고 중문 있으면 오 하잖아요. 자, 중문도 함께 있고요. 풀 옵션으로 모두 다 갖춰져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소개해 드립니다. 실투자 금액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기회 놓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 드실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전화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전화와 문자 모두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투자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으로 떠나볼 거고요. 괴안동에 위치한 토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봅니다. 자, 이번에 소개할 물건 같은 경우는 토지입니다. 토지는 토지의 개별적인 특징이 어떠냐에 따라서 가치가 좌우되는데요. 자, 부천시 괴안동 토지 위치는 1호선 역곡역 도보 5분 거리에 있고요. 지목은 대지입니다. 대지로서 나대지 205.5제곱미터,
현재 지금 지목상 대지로 되어 있고요. 용도지역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상의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8m 미만의 소로 3류에 접해 있습니다. 접함. 자, 본 토지의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자, 개별 공시지가 2020년도 올해 1월달 기준으로 전체 개별 공시지가는 5억에서 2만 원 부족한 4억 1천에서 2만 원 부족한 4억 998만 원이고요. 2018년도에 본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했을 시에 감정평가사들이 정한 감정평가 금액은 6억 9,870만 원이었습니다. 본 토지의 매매가는 8억 3,900만 원에 만나볼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개요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토지는 그 개별 특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특징에 따라서 활용 방법, 앞으로의 가치 상승에 대한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자, 그럼 이 토지의 입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토지 입지 어떤 특징 가지고 있을까요? 토지의 입지.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역곡역, 1호선 역곡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노란색, 연두색 부분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토지의 특징, 그리고 위치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본 토지에서 차량 이동에 있어서는 시흥 IC, 그리고 서부 간선도로 광명 IC를 5분에서 12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교통의 편리함, 또한 직주 근접, 가산 디지털 단지, 마곡지구, 여의도가 20-30분 내에 진입이 가능한 직주 근접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본 토지에서 바로 뒤쪽으로는 괴안 공공택지 지구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는 또 서울 항동 택지 지구, 총 면적이 도에서 25만 평입니다. 또 앞쪽으로는 역곡역 구도심, 재개발이 예상될 수 있는 구도심의 개발 압력까지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역곡 구도심, 소사 구도심, 부천 내에 있는 개발 계획이고요. 뒤쪽으로는 괴안지구, 그리고 옥길지구, 향동지구까지도 본 토지에 있어서 잠재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또한 교통 호재에 있어서 현재 소사 원시선이 2018년도에 개통이 완료됐고요. 추후에 소사역부터 일산 소사선이 개통 예정에 있기 때문에 본 입지와 개발 호재를 본다 하더라도 본 토지의 향후 가치 상승이 예견되는 토지의 개발 호재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입지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이 토지도 토지지만 이 역세권에 위치한 토지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무엇을 짓든 어떻게 활용을 하든 기본적인 상승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토지의 가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지, 또 토지 특징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토지의 가치와 토지 특징에 대해서 한번 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토지에 대한 상담을 할 때 항상 보여드리는 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입니다. 이거를 안 보고 토지를 논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으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지목은 대지입니다. 면적은 205.5제곱미터. 2020년도 1월달 개별공시지가가 평당가로 환산하게 되면 650만 원입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8m 미만의 소로 3류에 접해 있는 토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개발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자,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2016년도 5년 전이죠. 5년 전에 본 토지의 개별 공시가 전체 가격이 3억 4,600이었습니다. 현 시점 2020년도 1월 달에 보시는 대로 4억 1천만 원대에 육박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불과 5년 전 가격 대비해서 개별 공시지가가 1억 5천만 원이 상승한 본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특징을 보고 계시고요. 자, 감정평가액입니다.
2018년도 4월 달에 감정한 금액인데요. 보시는 대로 단가가 제곱미터당 340만 원. 총 금액으로 환산하면 6억 9,870만 원이 토지의 감정평가액으로 평가되었다라는 부분으로 현 시점으로 돌아온다고 하게 되면 이 금액보다 훨씬 더 올라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예측할 수가 있겠고요. 본 토지의 특징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있었는데 토지에 모두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고요. 앞쪽으로는 지금 8m 미만 6m 도로에 접해 있고 뒤쪽으로는 4m 도로에 양쪽으로 6m, 4m 도로에 접해 있고 주변에 공동주택들이 질비하게 들어서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주변 실거래가. 자, 보시는 대로 본 토지 주변에 86m 인근에 있는 토지, 340m 인근에 있는 토지, 470m 인근에 있는 토지,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동일하고요. 평수는 상이합니다. 67평, 50평, 59평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토지 인근에 있는 토지들이 실거래가, 거래가 된 가격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50평대 2020년도 6월 5일 날 거래된 가격이 평당 1,700만 원대입니다. 3월 30날 340m 떨어져 있는 토지가 거래된 가격입니다. 실거래가입니다. 1,600만 원입니다. 2017년도 3월 달에 거래된 현 시점에서 한 4년이 지났는데요. 그때 거래된 금액이 470m 떨어져 있는 토지가 1,1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격이 많이 올랐죠. 본 토지 같은 경우에 이런 실거래가 부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에 나와 있지 않나라는 부분으로 본 토지의 가치와 그리고 토지 특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토지의 가격적인 분석도 한번 해볼까요? 네, 본 토지 주변 실거래가를 좀 말씀드렸고요. 자, 보시는 대로 본 부천시 계환동의 토지는 예상 매매가가 8억 3,900입니다. 평당 1,350만 원 정도에 책정이 되어 있고요. 자, 대출 한 50%를 활용하시면 실투자금 4억 2천만 원에 용도 측면이나 아니면 입지적인 부분 그리고 앞으로의 활용도에서 높은 토지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부천시 괴한동에 위치한 토지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박승희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정보 전해드렸는데요. 자, 나는 그래도 아직도 궁금한 게 많다 하시는 분들은요. 세미나 꼭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1 맞춤 상담 받아볼 수 있는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나에게 딱 맞는 대응 방법, 투자 전략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선착순 4명에 한정되는 만큼 그만큼 한 명 한 명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예약 꼭 하고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리는 2가지 투자 정보 다시 한번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서울의 아파트 전세 가격이 조만간 5억 원대 진입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달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4억 9,922만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2년 전보다 10.8%, 그러니까 약 5천만 원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처럼 전세값이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전세를 알아보다가 아니 이럴 거면 그냥 집을 사야겠다 하시는 경우도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또 막상 집을 사기에도 부담되는 상황인 것도 사실
현실입니다. 자, 그럴 때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해답 찾아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문의 전화는 계속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전화와 문자 모두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어둘게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저희 알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